어제 저녁 7시 3분 박 대통령 권한 정지. 네. 정세균 의장의 직인이 찍힌 탄핵소추 결의안이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7시 3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국무위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준비한 듯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어떤 발언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국정에 어떤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특히 민생 안정에는 단 한 곳의 사각지대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고 각별하게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의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네, 저 간담회가 어제 오후 5시에 열렸습니다. 4시 초반대에 국회에서 통과된 직후에 열렸는데 아마 미리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상을 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저런 식의 그 국회 상황이면 사실은 정무수석실에서 그 국회 상황을 예상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번 어저께 사실은 저 안건도 저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자, 저 안건이 어떻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예상 보고를 했을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 국정 혼란이 또 대단히 심각할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진정시키느냐 하는 방향으로 대통령이 뭔가 그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부결이 됐을 부결이 그렇고 이제 그 가결과 그런 두 가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아마 준비를 하고 있었을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가결됐을 때의 상황을 그 정무수석실에서 예상을 하고 그 이 부분을 대통령하고 아마 상의를 해서 네. 그렇게 해서 그 미리 준비했던 그런 발언을 했고 그 국무위원 간담회도 뭐 그 통과되자마자 그 소집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집해서 이제 미리부터 대응을 그 예상을 해놓은 그런 시나리오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네, 교수님 어제 저 영상을 보면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되게 밝은 청색 그 화사한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특검 수사에 담담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는데 이런 의지가 담긴 것인가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연한 의지가 저는 담겼다라고 보고요. 저 오후회 이전에 오전에는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고 새로운 민정수석을 임명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앞서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앞으로 있는 특별검사에 대한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판결 과정에서 담담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지까지 지난 제3차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을 담담하게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고 대통령의 의상을 보게 되면은 파란색 의상, 조금 밝은 청색이긴 했습니다만은 그동안 군청색이나 파란색 계열의 옷을 입었을 때는 항상 국방이나 안보 등과 관련해서 결연한 본인의 의지를 표현할 때 항상 파란색 옷을 입었거든요. 뭐 마지막 담화 과정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마음의 찹찹함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아직도 끝난 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에서 최종 심판이 날 때까지는 스스로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다잡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순간에도 결국 대한민국의 국정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당부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아직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났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말의 기회가 좀 남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결국 권한이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 이때만 해도 아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 같은데요. 4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을 저희가 한번 담아봤습니다. 보시죠. 남은 인생 국민들의 상처를 보듬으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저를 바칠 차례입니다. 준비된 여성 대통령.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공리의 증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사실 그 최재경 전 민정수석의 그 자리에 들어온 조대한 변호사라는 그렇죠. 분이 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분이 보면은 그 세월호 특조위에 그렇죠. 계시기도 했고, 그래서 좀 경력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좀 설명 좀. 이게 사실은 대통령의 탄핵 가결 직후, 그러니까 마지막 어떤 인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결국 최재경 민정수석의 사의를 20 며칠 만에 수리를 했고요. 근데 한 명을 하고 이제 직무 권한 정지가 됐는데 했던 게 조대한 변호사를 뽑은 거거든요. 네. 조대한 변호사 상당히 TK, 정통 TK 출신이고 특히 이제 문제됐던 부분은 세월호 특조위 갔다가 해체를 주장해가지고 세월호 유족들하고 마찰을 빚은 네. 인사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조대한 변호사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마지막 일이 이건데 결국 요번에 탄핵 전국 아니면 이 형사수사 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마 좀 해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내비춘 게 아닌가. 최재경보다 더 강한 내적 사람을 뽑은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그러니까 민정수석 인사가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이 그대로 된다면 아마 마지막 인사 네. 마지막 조치가 인사죠. 되겠죠. 마지막 그렇죠? 인사인데 네. 이것이 이 대통령 스스로 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그렇죠. 저는 좀 이게 악수라고 보는데 바깥에 개인 변호사로 이 유영하 변호사가 있어요. 그런데 변호인단을 이제 한 5, 6명으로 꾸리려고 하는데 예. 다 채워지지 않아서 한 3, 4명으로 우선 꾸리고 시작을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근데 조대환 변호사가 거기 변호인단에 들어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네. 민정수석은 공직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이 관저에만 있어야지 예. 집무실에 갈 수가 없어요. 음. 이런 상황에서 민정수석을 네 사람을 뽑았다. 누가 봐도 네 사람을 뽑았다. 그러니까 TK라는 것도 있지만 어찌 보면 친박 강성, 정치적인 의지도 보였던 변호사고 그리고 이제 세월호 특조위에서는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또 마찰을 야권과 빚고 세월호 유가족과 빚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사람을 민정수석으로 앉혔다. 예. 그럼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활용해서 앞으로 헌재와 특검에 좀 뭔가 대응하려는 끈을 연결해 놓고 있다 아직은. 네. 그럼 직무 정지인데 안 되잖아요. 민정수석은 대통령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가 없어요. 네. 이제는 황교안 권한 대행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보면 왜 이랬을까 하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음. 자아내는 마지막 인사는 대통령에게 악수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제가 보기에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자, 대통령이 굳이 지금 조대환, 그러니까 신임 민정수석은 자, 직무 정지된 대통령의 비서관이에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래 대통령이 그 직무 정지가 되면 비서관도 사실상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직무 정지라서 일을 못해 대통령으로서 이 일은 전혀 못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비서관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총리실에도 민정수석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러니까 앞으로 총리실에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황교안 총리 대행이 됐으니까, 네. 그 총리가 됐으니까 만약에 황교안 그 대통령 권한대행이 일을 하려면 총리실 조직만 가지고서도 총리실 조직이 네. 꽤 커요. 일을 하면 되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대통령 그 청와대. 비서실에 청와대 네. 그쪽에 있는 사람들 도움을 받겠으나 제가 보기엔 조대환 그 신임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그냥 명함 정도 파고 있는 거지. 뭐 그렇군요. 사실은 뭐 할 일이 없다. 다른 정도의 할 네. 일이 뭐가 있을까 싶은데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바로 네. 거기에까지 그 박근혜 그렇지. 대통령의 색채가 강한 사람을 지금 심었다. 이거는 나는 여하튼 탄핵을 당했지만 물러설 생각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그런 정도의 의지만 오히려 밖으로 이렇게 네. 노출시키는 결과를 네. 초래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그렇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 관저에만 머물러야 하고 집무실에는 못 나오고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예우를 받게 되는지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네. 월급은 그대로 받게 된다면서요. 네, 월급이 생각보다 많죠. 박근혜 네. 대통령이 받게 되는 월급은 일단은 뭐 한 2천만 원 가량 되는 월급을 아. 그대로 받게 되고요. 최소한의 뭐 경호 정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뭐 없다라고 네. 봐야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대통령 비서실과 청와대 참모들의 역할도 궁금할 텐데 그런 역할들은 이 대통령의 권한 대행을 받게 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의 모든 보고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우리가 봤을 때 아주 만약에 헌재에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은 살아있는 거거든요. 네. 그랬을 경우에 국정의 공백,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완전히 뻥 뚫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부 상황에 대한 현안 보고 정도는 할 수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예 대통령이 참모들과 단전된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사실은 그 대통령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어요. 네. 실제 그 2004년에 고건 그 대통령 권한대행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보고 안 했어요. 네. 그게 원칙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대통령으로서의 직무가 정지된 사람한테 왜
이런저런 보고를 그렇죠. 해요. 다만 현재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 있잖아요. 그 수석들이 비공식적으로 아마 보고는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한테 보고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고건대행도 전 고건대행한테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를 안 했더니 노무현 대통령 쪽에서 조금 섭섭하다는 얘기는 하더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